자, FOMC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변수가 중요해질지가 남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경제가 침체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뒤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침체가 왔을 때는 12개월 후 기준 증시가 크게 내렸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증시가 이렇게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의 빅컷이 나온 직후 시장이 받아들인 뉴스는 지금 우리가 처한 미국 경제가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먼저 오늘 필라델피아는 제조업 활동지수 나왔죠. 지난번 뉴욕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오늘은 이 옆 동네 필라델피아 연은 조사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0.8 침체 이 데이터였는데, 그리고 이전은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7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날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21만 9천 건 나와서 예상치, 이전치 전부 밑돌았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를 합치면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제조업 경기는 좋아지고, 이것만 보면 도저히 침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오늘에서야 어제 가졌던 약간의 의심을 좀 풀고 50bp 금리 인하가 주는 혜택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증시를 말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증시 보시면 다우 1.26 상승, S&P 1.7 상승, 나스닥 2.51 상승, 러셀 2000 2.1 상승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오르락 내리락했던 빅스 지수가 전일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증시 변동성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증시는 파티였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딱히 좋지 못했는데요. 장기물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어제도 큰 폭으로 뛴 데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등락을 겪으면서 결국 금리 기준 전일 대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은 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후로 정말 길고 길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소하고 이제 안정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일드 커브를 보시면은 1년 전 이 검은 선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어느덧 2년물과 10년물은 이미 역전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단기물은 연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초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역전, 예를 들어서 3개월과 10년의 역전도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갭이 좀 있습니다만 결국 시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점도표에 찍힌 대로 만약에 50bp 금리 인하가 추가로 연내에 단행된다면 지금보다 3개월물도 50bp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4.7 정도니까 4.4 정도로 내려온다 치고, 그러면 이제 10년물과 거리를 많이 좁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10년물이 지금 4%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게 수요 측면의 자극으로 또 부의 효과에 의해서 시장 내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를 굳이 상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레벨을 기점으로 단기물은 좀 더 내려오고 장기물은 좀 더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일드 커브 정상화 이런 걸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시장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연준의 빅컷을 봤을 때 연준이 파월이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도 파월이 뭔가 침체의 징후를 봤기 때문에 50bp를 한꺼번에 내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침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확률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남겨둔다면 장기물을 포트에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이게 아니다. 오늘 지표도 확인했고 또 오늘 증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니 침체라는 괴물이 단기간에 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포트에서 장기물 비중은 조금 덜어놓는 선택. 왜냐면 지금 레벨을 기점으로 단기 금리 내리겠지만 장기 금리를 소폭 올리는 식으로 균형 있게 일드 커브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 하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침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 이 역시 서비스 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신중한 스탠스로 가겠다, 이런 영란은행의 태도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기여하는 추가 인플레 요인 이런 걸 좀 변수에 가져가는 편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책도 쓰고 바이든 책도 썼었어요. 당선 전에 예측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뭐 공화당 지지자 혹은 민주당 지지자였으면은 이렇게 진영을 오가면서 책을 안 썼겠죠. 저는 투표권이 없는 한국 국적의 기자이며 따라서 정말 어느 편도 아닙니다. 여튼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도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시각각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도박판 베팅값으로 나오는 이 폴리마켓이 지금 딱 이 시점에 판세를 읽기에는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를 실시간으로 읽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7%로 지금 해리스가 좀 격차를 벌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이 폴리마켓 안에 펜실베이니아 판세가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한참 동안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확률이 더 높았는데 지금 여기서 해리스가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도 트럼프가 높았는데 해리스가 역전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확정 데이터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토론이 추가 성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지만 여튼 시시각각 바뀌는 민심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그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증시판에서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의 상승 이런 것을 보면 확실하게 증시에서 조금 해리스의 우위를 이 시점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해볼 수 있고 물론 이 데이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 저도 사실은 예측을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베팅을 못하겠어요. 여튼 대선 소식 또 잡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지방정부인 루이지애나에서 암호화폐로 정부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서비스 비용도 내고 벌금도 내고 돈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쓰임새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연준 빅컷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비트코인 비교적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떤 시나리오 전개될 것인가 티미라우스 기자가 쓴 글이니까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자, 기사 보면 이런 고민이 나오죠.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얼마 전 은퇴하신 메스터 전 총재 인터뷰인데 다음 회의로 가면서도 25냐 50이냐 이 논의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헤지펀드죠. 포인트 72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딘 마키 인터뷰를 또 전하면서 이분의 고민이 이겁니다. 6월에 나온 FOMC에서 파월이 기자 간담회에서 0.5%포인트 인하를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다음 회의에서 50bp 내렸죠. 이번에도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50bp가 분명히 기본 인하 시나리오가 아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이걸 믿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기본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연준 관계자들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켜서 실업률을 증가하고 더 큰 금리 인하를 추후에 단행하는 그런 위험이고 다른 위험은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진행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에 고착될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에 고착될 수 있다. 즉 경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빠른 금리 인하는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 마키 인터뷰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지펀드 사이에서도 이 닉 티미라우스의 기사를 찾아봐도 이 빠른 금리 인하가 물가를 다시 자극시킬 위험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